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사일 방어 체제를 알아보는데요.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 방어 체제의 개발은 떨어지기 직전이죠.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 종말 단계, 그리고 대기권 상태에 있는 대기권 바깥에 있는 중간 단계죠. 그 다음에 발사했을 때 그 로켓 엔진이 타고 있는 상승 단계,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반대로, 그러니까 어, 미사일이 명중되기 전이죠. 그때, 그 다음에 대기권 바깥에, 그리고 발사됐을 때,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그 발사가 되면은 먼저 로켓 추진체가 열을 품죠. 열 기둥이 생깁니다. 이러한 열 기둥이 바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물에 전자파를 쏴서 흑백 영상을 보여주는 합성 개구 레이더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최소 10cm 정도의 물체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사 초기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이죠. 이런 열기둥을 탐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 이후에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발사 초기에 만약에 관찰하고 싶다면은 발사 각도를 파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미사일의 크기와 종류, 그 다음에 속도, 궤적을 통해서 타격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사 30초에서 40초 만에는 발사 확인이 되고요. 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발사 확인이 돼서 추적 자료를 축적해서 슈퍼 컴퓨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00초까지는 ICM의 로켓 모터가 전소되면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로켓이 연소가 되는 300초 사이죠. 이 300초 사이가 바로 이제 상승 단계인데 이때 미사일을 격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의 경우에는 180초에 불과합니다. 액체 연료에게는 300초고, 근데 최근에 다 고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간은 약 3분, 180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승 단계에서 공중박사 레이저죠. 비행기죠. 비행기. 예. 대형 전략적인 대형 비행기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거나 혹은 요격탄을 쏘는 것인데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고 현재 실전에서는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의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레이더를 비행기에 실을 만큼 소형화하기 힘들고 기상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빔이 공기 중에서 산란되죠. 산란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 처음에 발사하겠죠. 발사하니까 열기가 있으니까 부피도 크고 열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대기권 내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느려서 탐지와 추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탐지를 하려면 그죠? 탐지하려면 발사 원점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멀리서가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탐지하고 거기서 요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까이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상승을 한 상태에서만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바로 상승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모토가
아, 연수되죠. 로켓이 약 180조 고체를 이 안에 요격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한 이 요격 탄도미사일 전문가죠. 이 교수에 따르면 북이죠. 북의 영공 안에서 탐지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북의 영공 바깥에서 북한 해안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요격기죠. 탐지할 수 있는 요격기를 항상 배치를 해서 어, 바로 그 이 북한 해역 100km 내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사 장소가 발사 장소하고 이 요격기하고 장소가 멀어질수록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북한 내륙 지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국 국경과 가까운 청강읍 정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벌써 탐지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해 쪽에서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해안 100km 정도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승하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제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이죠. 로켓 추진으로 대기권의 압력을 돌파해서 즉 우주상에 날아가는 과정입니다. 관성이죠. 중력에 따라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날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중간 단계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탄도 미사일의 탄두가 연소를 다 마친 로켓에서 분리가 돼서 관성의 힘으로 고도 100km 이상의 대기권 바깥이죠. 그래서 정점에 도달한 후 중력에 이끌려서 서서히 하강해서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으로 가거나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런 중간 단계죠. 대기권 바깥에 머무는 중간 단계 비행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격하기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